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앞서 유튜브 경제 전문 채널인 3프로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의 대담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윤석열이 방송기자 클럽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약 1시간가량 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2월 초에 토론회를 가졌었죠. 대선이 이제 70여일 정도 남은 시점에 가뜩이나 바쁜 우리 국민들은 두 후보가 나란히 출연한 토론회를 보고 싶어 하지만 윤석열의 일방적인 토론 거부로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3프로에 출연해서는 토론하면 싸움밖에 더하겠냐라고 회피를 하더니 또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하겠다고 하더니 어제 방송 토론회에 나와서는 느닷없이 중범죄 후보자와의 토론은 물타기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야당 후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양자 토론이 아닌 다자 토론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입장을 털었습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에 지금 국민들은 개 돼지 취급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 역시도 윤석열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년 2월 15일 이후에 열리는 법정 토론만 참석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결국엔 3번만 얼굴 도장을 찍고 자신의 무능함과 무식함을 최대한 감춰보겠다라는 계산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윤석열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동아일보마저도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28일자 사설에서 비호감 대선 극복하려면 토론 늘리고 수준도 높여야 라는 제목에서 국내임 경선 토론을 16번 했지만 그 토론을 누가 받느냐고 말한 윤석열을 비판하며 TV토론은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 시청률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네거티브 위주로 흐른 경선 토론회와 본선 토론회는 차원이 다르다. 토론보다는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낫다는 주장은 공급자의 발상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면 토론을 통해서 조목조목 따지면 될 일이다 라고 윤석열을 비판을 했고, 한겨레는 27일 사설에서 윤석열의 이런 태도를 두고 침대축구다 라고 비난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고, 서울신문은 윤석열이 사실상의 토론 무용론을 피력한 것은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과 국임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토론에 나와서 처참하게 깨지느니 차라리 욕을 먹고 말겠다, 뭐 이런 것이죠. 오로지 국민을 표로만 보는 자들이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 그러면 어떻게라도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지율 하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셈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알 만큼 알아버린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반전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게 된 가장 큰 공로는 바로 부인 김건희의 역할인데, 이 정도면 김건희가 아군인 건가 하는 감사한 마음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끝도 없이 터지는 의혹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그럴 지경입니다. JTBC가 보도한 석사 논문 표절로 또 한 번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JTBC는 후속 보도로 1999년 당시 김건희의 석사 논문을 지도한 교수를 어렵게 만났는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9년엔 지금과 달리 표절을 해도 잡아낼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도 다른 논문을 인용하면 반드시 표시하라고 학생들을 지도를 했다. 요즘 같으면 김건희 논문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엔 학생 본인의 양심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 문제입니다. 현재 숙명여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전례가 없는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발 이 국민대와 같은 꼼수는 안 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딜 가나 꼭 몇 명씩 저들과 카르텔을 형성한 자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의 40년 전 논문은 표절을 하고 그렇게 발악을 하더니 20년 전 김건희 논문은 지금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추악한 자들. 오죽하면 조국 전 장관님께서 분노를 하시면서 똑같이 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류군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일족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진보 지식인들의 행태는 역겹다. 먹물들의 위선을 너무나 쉽게 들켜버린다.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젓가락 들고 와서 품평하던 짓거리가 이제 잘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인가?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 등에 가해지던 금리빨의 광의가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지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사회에 지식인으로 대접받으며 방석을 깔았다면 지금 속고 있는 대중들을 위해 뭔가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신문에 혹세무민의 글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중에게 논평하는 곡하가세 지식파리 쥐새끼들이 창궐을 하고 있다. 시대에 대해서 아무런 고뇌 없이 언제나 일신의 안위와 영달의 몸무게를 재던 기회주의자들이 도처에 준동하고 있다. 양심 가진 기자들은 패를 빼앗기고 의식 있는 지식인들은 멸시당한다. 거짓과 가짜가 넘쳐난다. 윤석열 같은 희대의 희극인 부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는 병든 것이다. 그들 부부야말로 우리 사회의 참담한 도덕성 붕괴 수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이런 후보를 본 적도 이런 후보의 배우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 자칭 진보파리 하던 진씨, 김씨, 권씨 이런 자들은 공정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깨어있는 지식인인 척 하면서 선택적으로 입을 털기도 하지요. 사실은 이 정도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가 들고 일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나름 사회 지식이나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일명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젊은 세대들 역시도 일어나야 맞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열심히 싸우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언론의 조명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들은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입을 닫는 것일까요? 캥기는 것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전직 검사 윤석열이 무서운 것일까요? 그런데 윤석열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한동안 객기를 부리면서 윤석열과 대치하던 이준석의 모습을 보니 역시 검찰당이 이래서 무섭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가서연에서 불거진 접대 의혹이 터지자 겉으로는 고소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를 했지만 윤석열이 부르면 선대위에 복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을 때만 해도 절대 복귀하지 않겠다던 강경론에서 급격히 자세를 낮춘 것만 보아도 윤석열이 무섭기는 무서운 겁니다. 검찰 조직을 등에 업고 상대의 약점을 다 틀어진 윤석열 앞에 국임당의 그 어느 누구라도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당이 이 나라를 뒤흔드는 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정답은 이재명이 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